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이 주간 시장 전망을 라이브로 하려고 그랬는데, 물론 이제 지금 라이브로 열었죠. 근데 이제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늦었네. 아무튼 뭐, 녹화 방송 듣는 분들은 추후 참조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죠. 그래서 프랑스 까크 지수도 많이 빠지고 또 유럽 증시, 뭐 독일 시장, 또 미 증시도 상당히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러나 뭐 주가는 항상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일단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거래소 시장이 이제 주말에 좀 반전이 나왔죠. 그래서 양봉의 모습, 모처럼 이제 0.78 퍼센트 이런 이제 반전이 좀 세차게 나왔고, 코스닥은 주말에도 좀 밀린 모습이에요. 상당히 지금 답답한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만 밀리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도 대체적으로 어려운 모습이죠. 물론 이제 주말에는 미증시 이제 요 지표 관련해서 이제 PC 개인 소비 지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미증시의 제반 지표는 시장에 대한 이제 긍정적 이슈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최근에 이제 7월에 미국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가 49.5, 50 이하면은 이제 경기가 좀 부담되는 이런 모습. 근데 이제 지표라는 게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뭐 GDP는 또 상당히 또 좋게 나오고, 또 개인 소비 지출이 지금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미증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반전의 모습 주말에는 이제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우리 시장도 주말에 이제 미흡 하나마 양 시장이 플러스의 모습을 보이다가 그런 식으로 마무리됐고요. 주말 이제 해외 시장 동향 봅니다. 해외 시장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빠진 모습이에요. 요 이제 중국 상해 지수도 주말에 이제 강보합 수준. 그동안에 이제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졌죠. 상해 지수도. 그리고 이제 프랑스 까크 지수도 뭐 지금 엄청 주말에 뜨기는 했지만 주가의 위치를 보면 굉장히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 또는 아세아 증시, 이 아시아에서는 니케이 지수가 보면은 뭐 단기 급락이 나왔죠. 글로벌 시장이 전체가 급락의 모습이 전개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다 힘들죠.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국 시장, 미국의 이제 다우 지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이제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야, 이제 금리 인하하겠구나. 그러면 금리는 그냥 몇 년 동안 금리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가 단기 낙폭 심화에 반발이 세차게 나오고, 나스닥은 나스닥도 이제 뭐 단기 급락이 나오고 세게 전개됐죠. 그런데 미증시의 모습이 급락 이후 반전이 나오면서 주말에 안정된 모습.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이 약간 이제 월요일 날에는 좀 기대 심리가 좀 높겠죠.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월요일 날 지금 이미 주말장은 떴다. 요거를 이제 인지하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낙폭이 심화되면 반전 나옵니다.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반전이 낙폭이 심화됐다고 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냐? 그거는 좀 모멘텀 부재죠, 지금. 쉽지 않겠다. 그래서 낙폭 심화에 따른 반발이 좀 나온 그런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방송할 때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금은
이것저것 볼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제 바이오라든지 또는 이제 조선업 이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기술주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는 분들 많이 빠졌죠. 그런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매도는 자제한다. 그리고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최근에 이제 방송 내용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죠. 이제 모멘텀 부재로 인해서 지금 미국의 대선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 관련 또는 해리스 정책 관련 근데 만약에 이제 아마 다음 주면은 해리스가 러닝메이트로 이제 부통령을 아마 지명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은데, 그러면 이제 그 부통령 관련주도 그 친구가 어떤 데 관심이 많은지, 또한 정치적으로 어떤, 현안에 관심이 많은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 보면 트럼프 관련주에서는, 트럼프하고 반스, 러닝메이트 반스가 가상화폐 쪽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죠.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가상화폐 대통령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서 최근에 갤럭시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급등이 나왔어요. 머니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는 갤럭시아 SM도 급등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조각 투자 관련 그런 것도 얘기했죠. 옥션, K 옥션, 서울 옥션 근래 급등이 나왔습니다. 다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군들 한 일주일 열흘 사이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단기적으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이게 시장이 최근에 일주일 열흘 사이의 시장 흐름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뭐 테마라 그럴까 정책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만 이제 급등의 모습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뭐 전쟁 종식해서 이제 재건 관련 또 해리스는 여성의 낙태권 낙태 관련 명문제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명문제약이 이제 급등의 모습이 나왔고 또는 마리아나 합법화 대마죠. 그래서 고기와 관련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시장에 견조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주말에 반등이니까 우리가 일단 내일장 월요일장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야죠. 지금 이제 시장의 이슈, 시장의 TV만 들면 지금, 대형, 이커머스, 티몬과 위메이프, 이게 지금 뉴스에 도배를 하잖아요. 티몬과 위메이프. 그래서 제가 요 티몬과 위메이프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 관련, 요런 내용들을 가만 써보자. 이게 다 올리면은 올라갈래나? 안 올라가지, 결국. 그래서 요 티몬과 지금 위메프 이게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이게 지금 한마디로 보면은 전자상거래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은. 근데 우리가 전자상거래에서 하면 이제 플랫폼이 있는 거죠, 이제. 플랫폼이 있으면 가령 이제 네이버, 카카오.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입점 업체들 나 거기서 사업하게 그러면 이제 뭐 사업계에서 받아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 당신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전자 상거래.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금 중간 플랫폼 이런 데서 이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잘 되면은 좋은데 이제 대금 정산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간단히 정리를 했으니까, 요걸 이제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가만히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 티몬과 위메프 관련, 요런 기업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주식시장은 항상 이렇게 어떤 이슈가 나오면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기업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요 간단히 말하면은, 요게 이제 지금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간 거예요. 이 티몬 UMF 요 사업을 했던 그 대표가 잘 나가면서 이제 사업 확장을 하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또 곤란한 게 없겠죠. 그래서 요게 보면은 요 대표가
2006년에 G마켓을 나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대박을 냅니다. 예. 그리고 그 G마켓을 이베이한테 이제 매각을 한 거죠, 이제. 예. 그래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고 한 3천억, 4천억 가까이 자금을 확보하고 그런데 이제 요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매각하거나 뭐 그 사업에 관련되면은 이제 공직자도 그러잖아요. 동업 중에 뭐 몇 년 동안 못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의 겸업 금지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래서 이 지금 회사를 Q10이라는 회사를 싱가포르에서 설립을 해요. 한국 사람이죠, 당연히. 싱가포르에 설립을 해가지고 동남아 시장을 탄탄하게 그동안에 좀 뭐라 그럴까 잘 구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10년이 지나니까 다시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약간 좀 적자 기업들, 그러니까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물건 살 수 있잖아요. 카카오에서 물건 살 수 있잖아요. 쿠팡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이런 애들의 득세가 일어나니까 국내에 있는 다른 기업들, 티몬이라든지 위메프라든지 또는 인터파크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좀 적자를 하면서 어려운. 그러니까 이걸 인수하는 거야. 다 인수. 인수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안 되겠죠, 이제. 잘 될 수도 있는데. 이게 티몬을, 이 지금 싱가포르에서 설립했던, 이 Q10이라는 회사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면 돈이 확 들어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상장이 딜레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확 벌린 게 이 아무래도 지금 자금 문제.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 할인권을 막, 할인 쿠폰을 막 발행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말들이 많았죠. 한 1년 전부터. 이게 뭐 뭔가 이상이 있다. 근데 지금의 사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티몬 위메프는 전자상거래에 어떤 심각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주식시장은 항상 야속하게도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보게 되죠, 이제.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기업은 일단은 티몬과 관련된 기업 중에서 광고회사, 그러니까 네이버에 광고를 한다든지, 쿠팡에 광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쿠팡에 물류를 한다든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기업이 이제 대략 대여섯 개의 기업이 되는데, 요 기업들만 이제 요번, 티몬, 뉴스에 계속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티몬, 위메프 관련, 요 기업에서 요런 기업들만 보시면 된다.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플레이디, 광고 회사예요, 광고. 플레이디 해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기 관심이죠. 자, 근데 보세요. 플레이디가 급등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됐는데, 이 플레이디라는 회사는 티몬과 위메이프 요번에 정산 관련, 지금 하루 종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커머스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Q10 계열사, 지금 문제가 지금 Q10이죠. 이 Q10의 자회사, Q10이 인수한 회사가 위메프와 티몬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정산지원이라는 것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그 플랫폼에 들어와서 제품을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상공인들이. 나 니네 여기서 팔을게. 그럼 수수료 띄고 뭐 주는데 요 돈을 갖다가 정산하는데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딜레이 시키다 이제 못 주게 되는 이런 사태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 중소상인 전자상거래 쪽에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영향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네이버의 파트너사 가운데 검색 광고 부분에 비중이 가장 큰 회사가 이게 플레이드예요. 그래서 이 플레이드는 다음 주에 관심을 갖는다. 근데 제가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요 틀림없이 티몬 관련해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야, 이게 이제 뭐 조기에 진화되니 자금을 마련해서, 이상 없이 진행되니 하는데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플레이드를 볼 건데, 근데 월요일 날 주말에 미증시, 유럽 증시가 다 떴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시장이 뜨면은 낙폭 심화 종목이 뜨겠죠. 그러면 이 플레이드 같은 어떤 이슈를 띄었던 종목은 약간 눌릴 소지가 있겠죠. 왜냐하면 지수가 뜬다라면 지수 관련주들이 세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요 조정을 받게 된다라면 요런 플레이디 관심 있게 본다. 그래서 종목군들이 몇 종목이 있는데 플레이디 또는 EM랩도 네이버, 구글 요런데 파트너사로 돼 있고 요런데 이제 뭐 그러니까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회사죠. 그래서 이제 EM넷이라든지 광고 회사입니다. 광고. 플레이디, EM넷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머리를 한번 빡 들었다가 탁 주말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기 이슈로 인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쪽에 지금 작은 결제 또는 이제 지금 문제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반사 이익이 기대되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EM넷 그리고 예스24가 나는데 예스24는 좀 약간 좀 그 많이 뜨긴 했는데 요건 좀 지나치다. 왜냐면 얘는 지금 그 웹소설 요쪽 부분이어서 지금 아무래도 요게 이제 이슈에 같이 편입이 되긴 했지만 좀 예스24는 약간 부담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쿠팡의 물류 관련 기업 그러니까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사게 되면 전부 다 물류 쪽으로 해당이 되죠. 물류 회사에서 다 운송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쿠팡은 지금 현재 다른 전자상거래에 문제가 생기니까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거죠. 가령 네이버도 이제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CTC 물류 관련, 쿠팡 물류 관련, KCTC 요게 상들하고 또는 이제 동방 역시 쿠팡 물류 관련 이런 회사들이 강세의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요 전자상거래 문제적으로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관심 있게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조선주 그리고 이제 바이오에서는 이제 비만 관련 이런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어요. 바이오 쪽에서도. 그래서 바이오에서는 이제 단기 급등이 나온 거에 따른 약간의 완급 조절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러나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바이오 쪽에서 이제 기타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비만 관련해서는 이제 뭐 패치형 붙이는 거, 패치형에서는 이제 대원제약. 이게 대원제약이 이제 단기 낙폭 심화. 이게 다 비만 관련이에요. 패치형 대원제약, 라파스하고 대원제약이 이제 패치형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떴는데 이게 조정을 받아도 추후에 더 갈 소지가 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올릭스 최근에 또 올릭스가 또 급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했던 종목은 인벤티지 랩 좋죠. 예. 또는 대봉이라고 제가 말했죠. 대봉, LS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 잘 올라가고 조정받는데 여기서 멈출 성격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전력 인프라 또는 K뷰티, K푸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중기적으로 상당히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 대봉 LS 그리고 블루 엠텍, 블루엠텍이 조정을 받았으니 뭐 상당히 견조하네요. 또는 DNC가 아니라 DND 파마. 요런 이제 비만 관련 요런 이슈도 이게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정도로는 뭐 더 가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비만 시장의 확대 규모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핵심 주도주가 탄생이 됐을 때 그쪽에 주가의 상승 기조나 이런 거를 보면은 단기적으로 뭐 보통 보면은 요즘 보면 한 몇백 %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비만 관련 섹터는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또 유전체를 이용한 이런 부분에는 이제 바이오니아 이것도 역시 비만 쪽도 이슈가 있어요. 바이오니아 또는 이제 주말에 조정받은 게 이제 툴젠이죠. 툴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계속 뭐 이렇게 뭐 매일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한 4월에 뜨고 하루 살짝 조정받은 툴젠의 모습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금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선주는 이제 삼성중공업을 일찌감치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머리를 많이 들었죠. 삼성중공업. 이제 조정이 좀 필요해요. 쉬었다 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이 삼성중공업 외에 조선기자재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조선기자재가 다양한데 풍력 관련 또는 이제 요즘 보면은 그 저기 동해 유전 이러면서 이제 영일만 관련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조선기자재 성광이 더 잘 올라갔죠. 약간의 완급 조절보다 좀 더 올라갈 모습이고 태광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주말에 아침 방송에 다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성광밴드, 태광이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추가 상승이 나오고요. 이 조선기자재에서 현대힘스인가요? 현대힘스? 이 현대힘스는 잘 못 올라갔어. 근데 이제 바닥이야. 이런 애들은. 예, 주말에 이제 한 7%인가요? 7%예요. 7% 떴는데 요 현대힘스도 요도 이제 관심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지금 태광이, 성광이 저 위에 있고 현대힘스는 저 밑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받으면 물량을 조금씩 확보해도 좋다.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 쪽하고 지금 조선 쪽 이쪽을 말씀드렸죠. 현대미포, 한국조선 많이 올랐는데요. 조정받고 더 갈 거예요. 조선업황의 변화가 상당히 지금 긍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도체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근데 이 반도체 기술주들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다라면 늦었어요. 파는 거 아닙니다. 중기 시각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략 사야 된다는 관점이고요. 제가 이 썸네일에다가 이제 카카오를 써놨는데 카카오가 지금 상당히 위기죠. 예, 창업자 이 지금 구속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이게 벌금형 이상 나오면 또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니 뭐니 그래서 좀 매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카카오가 이게 국민 메신저를 비롯해서 카카오뱅크 등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문어발식 사업. 그래서 과거에는 엄청난 성장주.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돈 되는 거 다 아는 약간 좀 오만상 다 아는 이런 회사인데 그러나 이 회사의 기본 인프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차지하고는 기본 인프라 이런 걸로 본다라면 이번에 김범수 회장의 구속 이후 이게 더 나빠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주가도. 그래서 대래 우리가 항상 주가는 허를 찌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은 이제 카카오가 지금 4만 원 이하에서는 물량 매집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 주식을 사는데 이거를 갖다가 뭐 단기로 본다 이런 건 아니죠. 여유 있게 보시는 겁니다. 여유 있게. 우리가 이제 항상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좀 바닥에서 할 수 있도록 보는데 이 정도면 저는 바닥 어느 정도 만들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쁜 뉴스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이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또 중기로 여유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런 판단을 하시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의료 쪽에서도 이제 다양한 종목들이 있죠. 일단 비만 관련해서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AI 쪽에서 보면은 AI 의료 쪽에 이제 제가 JLK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얘가 이제 역동성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 친구의 최근에 주가 한 두세 달 동안의 주가의 모습을 물론 이제 옛날에 이게 텐베거 종목이죠. 13배 이상 올랐던 자, 엄청난 시세를 줬던 이제 1년 후에 이제 조금씩 변동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이 주가 움직이는 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 막대기가 크잖아요. 이게 상이야, 상이거나 막 20% 이상. 그러니까 이 주식은 한 번 오르면은 한 20% 이상 오른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빈번하게. 그래서 이제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웬만하면 수익이 좀 많이 나는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JLK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자. 다음 주에.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일단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말에 미증시, 유럽 증시가 어떻게 됐어요? 다 떴죠. 많이 빠지다가. 특히 미증시가 떴죠. 우리 시장도 주말에 뜨기는 했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약간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세게 나올 소지가 있어요. 기술주들 많이 빠진 애들이. 그러면은 요런 그동안의 시세를 잘 줬던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눌릴 수 있겠죠. 그러면 뭐냐면 그러면 등치 큰 회사들 이런 애들이 세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냐? 그건 의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을 받을 때 아침에 이제 조정을 받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때 위축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모멘텀으로 그럼 기술주 전반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 000669 하이닉스 놔두셔야 됩니다. 005 930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그냥 놔둬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군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 굉장히 없다 그랬잖아요. 이 장이 진짜 오르기보다는 웬만하면 툭 꺼지고 막 이래서 힘들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 관련 그럼 트럼프 관련하면 트럼프 전쟁 종식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SG라든지 이런 주식들 그러니까 이제 재건주죠, 재건주. SG가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 다 오르는 게 아니죠. 오르는 것도 있고 내리는 것도 있고. 근데 SG가 오르고 최근에 이제 함께 얘기했던 현대에버 이것도 이제 급등이 나왔죠. 또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이 한 번 더 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 모멘텀이 없어.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시장이 흘러내릴 때 세게 올라갔던 애들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월요일 날 시장이 오전에 강세의 모습을 밤새 해외 시장에 나와서 보여준다라면 이런 애들은 다 밀릴 거예요. 그 밀리는 것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여러분에게 말한 건 이제 SY였죠, 제가. SY가 좀 약합니다. 약해도 충분히 반전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요 지금 재건 관련주, 근데 이제 재건 관련주에서 이제 이 데모는 참 이게 단일가 매매거든요. 이 단일가 매매인데도 이렇게 잘 올라가, 이놈이. 그래서 이걸 본다라면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 30분에 한 번씩 거래되는 걸 살 턱이 없죠, 우리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광무는 대래 빠졌어. 대래 이걸 관심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관련 재건 관련주에서는 광무 또는 뭐 히림은 이제 중동 관련으로 많이 부각이 되는데 히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심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트럼프하고 부통령 반스죠. 러닝메이트로 이제 트럼프하고 반스의 이쪽 노선에서는 제가 얘네들 이 친구들이 이제 가상화폐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 이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보셔야 돼요. 뜨면은 세게 뜨니까 또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머니트리는 제가 이 주말에도 이 목요일 날에도 이거 사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뻥카다 거짓이다. 그리고 요때가 뭐냐면 단일가 매매했던 날이죠. 단일가 매매를 3일 하고 3일 동안 단일가 매매를 하고 이제 주말에 풀려서 이거 꼭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뭐 당연히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주말에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세게 뜨고 SM이 조정받으니 SM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지그재그를 잘 맞추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해리스 관련해서는 이제 해리스가 이제 여성들의 낙태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낙태 관련해서는 이제 명문제약. 이 명문제약을 말씀을 드렸는데 명문제약이 급등이 나왔어요. 요즘에 이제 개별 종목으로 말하는 것들은 진짜 뭐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수익 차원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막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게 최근에 말한 종목군들이에요. D&D 파마, IMB, 갤럭시아 머니터리, 대봉 LS, 블루엠텍, 성광밴드, 뭐 인벤티지랩 이 보면은 막 50% 올라간 것들이 막 속출하고 있고 또 최근에 말한 게 뭐 SI, IQ, 태강, 성광밴드, 갤럭시아 머니터리 또 했죠. 또 명문제약 또는 삼성중공업
이런 것들이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그 이 명문제약 또는 이제 그래서 제가 명문제약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현대약품 이게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 장이 취약해요 지금.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반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리스가 득세하거나 이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는데 이 현대약품이 단기 급등이니까 이것도 이제 주의가 나오고 그러죠. 이제 아무래도 거래되는 게 이거 벌써 단일가 매매로 들어갔네. 단일가 매매 들어가면 3거래일 보통 나오잖아요. 관심 끄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 낙태 관련 이쪽은 관심을 조금 접자. 일단은 조정받는 거 보고 다음 주 진행되면서 또 방송을 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해리스는 또 저거죠. 마리아나. 대마 관련이잖아요. 대마 관련해서도 이제 이것저것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만 뜨니까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우리바이오가 지금 반전의 모습 또는 이제 한국 BNC 요 한국 BNC가 얘가 이제 지금 이 해리스의 마리아나 관련도 있지만 비만 관련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조정 모습이 약간 좀 깊은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괜찮다. 이런 조정에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오성첨단은 이제 급등이 나왔죠. 이제 오성첨단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 거는 뭐 우리가 못하는 거지 뭐. 여기에 보면 뭐 화일약품 등 한 10여 종목이 됩니다. 테마주. 이런 것들이 다 급등의 모습이에요. 그래 이제 이 중에 아까 얘기했던 한국 BNC 이게 이제 비만 관련도 있고 뜬 게 없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밑에서부터는 떴지만 이제 좀 화려하게 뜬 게 아니잖아요. 이런 종목들 그래서 트럼프 관련 그러니까 시장이 취약한 거예요. 트럼프 관련이라든지 또는 해리스 관련. 그리고 이제 해리스는 지금 바이든이 이제 포기하면서 경선에 이제 포기하면서 해리스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해리스가 이제 부통령을 지명하겠죠.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아마 되겠죠. 그럼 그 부통령 친구의 정치적 색깔 어떤 부분 물론 이제 해리스하고 비슷하겠지. 근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또 그쪽 테마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장 전체에 낙폭 심화에 따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낙폭이 심화되면 반등이 나오는데 계속 나오냐? 그건 아니에요. 많이 빠지면 반전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는 좀 힘겨운 그런 흐름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슈는 오늘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 이슈를 보면은 TV만 틀면은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티몬하고 유메프. 티몬과 유메프의 정산 지연. 요즘 이제 이커머스, 그러니까 온라인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한 이런 이제 티몬이나 위메프라는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플랫폼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쿠팡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도 저기 플랫폼이고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물건을 사는 경우도 많고 카카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이라고 치면 돼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뭐 이렇게 네이버 시장, 카카오 시장 또는 티몬 시장, 유메프 시장. 그 티몬과 유메프 시장이 문제가 생긴 거죠. 거기서 물건 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오프라인이면은 돈 받고 서로 끝나는데 물건 주고 돈 받고 끝나잖아요. 근데 온라인이니까 전자상거래이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이게 온라인으로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결제 회사를 통하고 또 제품을 갖다가 택배 회사를 통해서 보내주고 다 끝나고 환불도 안 되고 뭐 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정산을 한다. 그 정산을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정산 지연 티몬 유메프. 그래서 요거와 티몬 유메프에 관련된 그런 부분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잘 나간 거야. 이 양반이. 굉장히 잘 나가고 뭐 이러다가 이제 좀 겸업 금지. 그래서 싱가포르에다가 회사를 차린 거죠. 국내에서는 10년 동안 못 한다. 다 팔고 했으니까.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동남아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10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그 겸업 금지가 10년이 지나면 해제가 되니까 한국에서 잘 못 나가는 약간 힘겨운 전자상거래, 잘 나가는 전자상거래, 네이버, 카카오, 쿠팡, 잘 못 나가는 전자상거래 이런 데를 인수한 거예요. 티모니메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자기가 홍콩 싱가포르에 만들어 놓은 플랫폼 회사 Q10이라는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려고 그랬지. 옛날에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서 대박을 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나스닥에 상장만 되면 끝이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상장이 딜레이되고 그리고 약간 적자 비슷한 그런 플랫폼들만 인수를 많이 해가지고 이게 자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꾸.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건 스토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종목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주식시장은 굉장히 냉정한 시장이에요. 뭐 누가 망하면은 뭐 제가 망해서 수혜받는 데는 어디냐? 쉽게 말해서 이거지 뭐.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은 나의 행복이다. 주식이 굉장히 냉정하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에는 수도 없이 상처받습니다. 깨지고 터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겨내야죠. 그래서 고기와 관련된 기업은 이제 상대적으로 쿠팡이 대표 기업이니까 쿠팡의 택배 회사들, 물류 관련 회사들, KCTC, 동방, 요게 이제 관심인데, 요런 것들이 이제 주말에 조정을 봐. KCTC가 이제 그래서, KCTC, 이게 이제 한 번 오르면 이게 상 한 번 치고 끝나지 않잖아요. 이 조정 받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가. KCTC, 또는 이제 동방, 요런 애들이 이제 물류 관련, 쿠팡 물류 관련으로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요게 이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웬만하면 약간 좀 잠잠해져가지고 조정을 받기를 바라고요. 광고 회사로는 이제 네이버와 관련된 또는 이제 기타 다른 회사들과 관련된 그 회사 플레이디하고 EM넷, 플레이디. 요 이제 이슈로 이렇게 이제 머리 딱 드는 거. 올라가는 주식도 다 이래요. 갤럭시아 머니터리를 제가 소개할 때에도 다 이런 거 보세요. 갤럭시아 뭐 SM이나 머니터리. 이렇게 한 번 들고 끝나지 않는다니까. 한 두세 번 더 나온다니까. 갤럭시아 SM. 한 번 들고 끝내는 게 한 번 들고 헤매다가 또 한 번 세게 올라가죠. 이 세게 오르는 게 어느 정도예요? 거의 상 수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요 플레이디, 요 이제 다음 주에 약간 조정받기를 바라면 또 적정히 매수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플레이디하고 EM넷, 예스24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저거는 약간 좀 핀트가 좀 빗나갔다. 그래서 요 정도.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머리를 세게 뜬다. 요런 애들이 이제 한 번 뜨면은 이제 아주 세게 뜨니까, 뭐 상수준으로 뜨니까. 이게 그런 단타예요. 그리고 이제 중기로 이렇게 투자하거나 이런 종목은 뭐 어때요, 지금? 응?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빠졌어요, 이제. 이제는 팔지 말고 좀 갖고 있자. 전력 인프라 많이 올랐어요. 간간히 내렸다가 또 오르고 내렸다가 오르고 하지만은 뚝심 있게 갖고 있기 어렵죠. K-뷰티, K-푸드 많이 올랐어요. 지금 다 조정받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빠져서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뭐 2차 전지라든지 또는 아니면 아까 말한 것처럼 카카오가 뭐 이제 아무도 안 쳐다봐. 카카오를 누가 말하겠어 지금. 회장이 옛날 17만 원대에 있던 주식이 지금 4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뭐 됐다 이거죠. 그래서 아직은 시장이 모멘텀 부재로 야 본격 뭐 회복이 된다 뭐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미 대선 주자들 정책 관련 그리고 요번에 전자상거래업체 티몬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의 관심이 계속 필요하고 업종으로는 바이오, 금리 인하에 따른 성장주 바이오, 그리고 조선업종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선업종은 조선기자재까지 같이 봐야 된다. 조선기자재는 풍력과도 관련이 있는데 조선기자재는 또 영일만 원유 채굴과 관련된 이런 부분하고도 관련이 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거 성광, 태광, 현대, 힘스 이런 것들 조선주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잖아요. 미포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미 삼성중공업은 여러분 말했죠. 삼성중공업. 제가 이 미포하고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많이 올라갔을 때 삼성중공업을 얘기했잖아요. 이 얘도 이제 언제 고점 올라가기 전에 얘기하는 거지. 이런 데에서 이런 데. 이 앞에 고점을 돌파 안 했는데 이때 이미 미포와 한국조선해양은 고점을 돌파하고 쭉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은 사야 된다. 지금 제법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추가 상승이 가능한 그런 흐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회가 되면은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사실은 좀 한 1시부터 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저기 막 후덥지 나고 막 그러고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방송이 오늘 좀 늦었습니다. 자, 화이팅 하셔서 투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일요 방송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이 상황 보면은 중간 방송, 그러니까 장중 방송도 짧게나마 시간이 되면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장중 방송 하면은 뭐 길게는 못 하죠. 한 10분, 20분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마칩니다.